안녕하세요, 권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을 보셨다면은 교류 파트 이제 네 번째가 될 거고 42번까지 이제 41번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을 건데 42번부터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직렬회로에서 자, R과 L이 직렬이래요. R과 L이 직렬인데 거기서 교류전압 2V를 가했을 때 편각 세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R과 L이 직렬. 제가 이렇게 직렬, 병렬 이런 거 중요하다고 동그라미 항상 치시라고 말씀을 저한테 배우시는 쌤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귀에 이제 딱지가 앉을 정도로. 직렬이다 라고 하면은 역시나 임피던스를 구하는 형태일 거기 때문에 R과 L이 직렬이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실수인 R 더하기 허수인 유도 리액턴스 이렇게 형태가 될 거고 이 녀석은 이제 XL이라고 하는 유도 리액턴스는 오메가 형태로 바꾸면 J 오메가 L이라고 하는 형태였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세타라고 하는 편각이었었어요. 그럼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임피던스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편각이라고 하는 세타, 위상각, 끼인각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라고 하는 걸로 구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여기서 저항 R은 실수였죠. 그 다음에 오메가 L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허수였거든요.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하는 J, 전기에서는 J라고 쓰는데 원래는 I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허수라고 하는 이미지너리 넘버는 전류 I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전기에서만 J라고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요거대로란다면 실수가 저항 R이니까 R분의 허수는 오메가 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봤을 때 문자의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L이라고 하는 형태가 답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찾아봤을 때 여기 R분의 오메가 L이라고 하는 녀석 2번이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43번 보겠습니다. 저항 R과 그 다음에 8mm 헬리의 인덕턴스가 라고 했으니까 L 값을 준 거예요. 단위가 헬리이기 때문에 인덕턴스를 준 거고 그 다음 회로에 전압 100V 그 다음에 60Hz의 교류 전압을 가하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결국에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인데 지금 R과 L이 직렬인 상태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크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지금 다 값어치인 크기로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R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L의 제곱분의 전압 이렇게 갈 거란 얘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가느냐? 왜 오메가 L로 쓰느냐? XL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인덕턴스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주파수인 F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오메가를 또 2파이F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I는 루트 실수인 R의 제곱 더하기 2파이L의 제곱분의 전압이란 얘기인데 요게 계산하기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얘를 먼저 계산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2파이FL을 계산할 건데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주파수는 60Hz라고 했고 그 다음 아까 인덕턴스는 8mH 했거든요. 8mH 그럼 미리를 바깥으로 빼줘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먼저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2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25분의 24 파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SD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신다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은 3.015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3.015인데 여기 값이 얼마다? 3.015라는 것의 제곱이란 얘기고요. 아까 저항의 값이 얼마였었습니까? 4옴이었네요. 그러면은 전압은 얼마였지? 100V. 저항이 4이고 제곱하고 루트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100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분수 누르시고 위에 100 놓고 밑에다는 루트를 누르신 다음에 그 안에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가 3이라는 값이랑 가깝기 때문에 요거 밑에 값이 특수비 3, 4, 5 정도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5분의 100이기 때문에 약 20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될 거다? 1번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정확한 값을 넣어서요. 값이 나왔을 때 점점점점 몇몇몇몇몇몇 이렇게 나오는 거를 여기서는 약 얼마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쌤들이 조금 잘 기억하시고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44번 유곰의 저항과 유도리액턴스 XL이겠죠. 얘가 직렬이래요. 그 다음에 주파수 60Hz를 줬고 전압이 100V라고 줬을 때 전류가 10A가 흐른다. 그러면은 유도리액턴스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60Hz 110 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럼 I는 임피던스 분의 V인데 얘는 지금 R과 XL이 직렬이다 라고 했으니까 R의 직렬이죠.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분의 V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값어치를 미리 줬어요. 야, 10A고 저항이 6의 제곱이야. 근데 여기 XL 값은 몰라. 그 다음에 전압은 100이야 이렇게 준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전류 10A, 전압 100V, 그 다음 저항 6옴 맞죠? 그때 XL 값을 구해줘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요 쌤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미리 대입을 해보면 지금 요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돼야지 여기 10이 나올까요? 여기가 10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6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은 10이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XL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루트를 벗겨야 돼서 양단에다가 이렇게 제곱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루트랑 제곱이랑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6의 제곱 XL의 제곱은 10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XL 값을 구해야 하므로 XL의 제곱은 10의 제곱 그리고 6의 제곱을 넘기면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우리한테 뭘 해줘야 되죠? 제곱을 없애줘야지 XL 값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XL 값을 구해달라고 한 거지 XL의 제곱을 구해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또 뭐를 한다? 루트를 씌워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삭제가 될 거니 XL은 루트 10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다.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8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근데 사실상 저한테 배우셨던 쌤들은 제가 특수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쵸? 6, 저항이 6이고 XL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데 임피던스인 절대값 크기가 실수의 제곱 더하기 허수의 제곱 루트 씌운 게 크기라고 했었는데 이거 특수비라고 말씀드렸죠. 뭐죠 그럼? 6
8, 10 이렇게 바로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특수비면. 그래서 x의 값이 얼마더라? 8옴이 나오겠더라.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5번. 자, 여기다가 좀 쓸게요. 위에는 이제 다 있으니까 R이 4 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이라는 거고요.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는 XL이 4옴이래요. 근데 얘네 둘이 직렬이라고 합니다. 직렬. 제가 이제 실제로 수업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전압이 얼마? 100V라고 돼 있었는데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위상차를 구해달라고 했다라는 건 평각, 끼인각, 위상각,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라고 하는 걸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실수입니까? 얘가 실수고 얘가 허수죠. 그럼 전압은 왜 줬어요? 페이크겠죠. 그러면은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잘 보시면은 뭐 사실상 여기가 뭐 100 각도 0 뭐 이렇게 보는 거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기능사급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보셔도 되고 이제 우리가 실수와 허수를 안다면 여기가 대입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조금만 넘겨서 자 그럼 아크탄젠트 실수가 얼마? 4루트 3이고 XL이라고 하는 허수가 4라는 값이에요. 그럼 이거 약분되죠? 4끼리 약분될 거예요. 이렇게 약분되면서 여기가 1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쌤들이 아크탄젠트 루트 3분의 1을 대입을 하실 건데 탄젠트라고 하는 버튼 위에 노란색으로 아이고 저는 초록색으로 써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뭘 먼저 누르셔야 되냐면은 Shift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고 이 탄젠트 버튼을 누르면 아크탄젠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아크탄젠트 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분수 표시 누르면 이렇게 뜨겠죠. 그 다음 위에다가 1 밑에다가 루트 3 이렇게 넣으시고 는 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결과값 3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건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각도를 알면 값을 알 수 있는데 요번에는 반대로 각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크탄젠트라고 하는 게. 그러면 위상은 몇 도더라? 30도라고 이렇게 찾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번 가보겠습니다. 46번. 아래의 직렬 회로에, 자, R과 L이 일단 직렬이래요. 그 다음에 60Hz라고 했고, 전압이 100V라고 했는데, 위상이 30도 뒤진 10A 전류가 흘렀다. 이때 뭐를 구해달라? 리액턴스를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요, 쌤들이 이제 조금 복잡해진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복잡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R이고, 여기가 X고, 여기가 임피던스 Z가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은, 죄송해요. 자, 우리가 일단은 전압이라고 하는 값과 전류라고 하는 값을 알잖아요.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냐면은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인데 지금 얘가 10A고 얘가 100V니까 얘는 15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구해달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뭡니까? 리액턴스라고 하는 이 X값인데 우리가 요거를 이제 배웠었죠. 아이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분의 저항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인이라고 하는 녀석은 임피던스 분의 리액턴스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요, 양단에다가 임피던스를 곱하면 요 녀석이 리액턴스라고 하는 값이 나오면서 임피던스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이 공식이 나와요. 맞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전류랑 전압으로 뭘 구했죠? 임피던스라고 하는 크기 값을 구했단 말이에요. 10이라고. 그럼 여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10이란 얘기고 곱하기 사인 한 다음에 아까 전류가 위상이 30도가 뒤처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를 극형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전압은 크기가 100이었는데 위상이 0이라고 하는 얘기고 전류는 이제 얘가 크기가 10인데 전압보다 위상이 30도 뒤처진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위상차가 얼마인 거예요? 30도인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인 30도라고 하는 것은 특수비기 때문에 1대 루트 3대 2인데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에요.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10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x값은 얼마입니까? 5라고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나와요. 요 문제는 쌤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복습을 조금 잘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약간 기침을 하는 거 조금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안 그래도 수업이 좀 많아가지고 어제도 저녁까지 저녁 10시까지 수업을 하고 지금 또 이제 주말에 제가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 몸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약간 앵앵거릴 수도 있고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자, 47번 보겠습니다. R과 XL이 직렬이래요. 근데 XL이 나왔다라는 거는 L 거라는 얘기죠. 그럼 RL 직렬 회로인데 여기서 뭘 구해달라고 합니까? 역률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임피던스는 R하고 플러스 J, XL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복소수의 형태인데 자, 역률이라고 했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의 크기분의 저항값입니다. 직렬일 땐. 그러면은 얘를 크기로 바꾸란 얘기니까 루트 실수 R의 제곱 더하기 허수 유도 리액턴스의 제곱 그 다음에 위에는 R이라고 하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쌤들이 직렬 거를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물론 병렬 것도 잘 나오긴 하지만요. 직렬 게 압도적으로 좀 더 많아요. 그렇다고 이제 병렬 거를 내가 포기해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었죠.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 내가 이거 공부 안 해놓고 아예 몰라 포기해. 찍어 그냥. 이렇게 가시면은 그 문제가 시험 때 나오실 거라고. 그래서 모든 상황에 다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저항 8옴. 그럼 R 이렇게 기호 써주고 유도 리액턴스 6옴인데 XL이겠죠. 근데 얘가 무슨 열이다? 직렬이다. 그럼 R의 직렬이란 얘기고 지금 전압이 100V라고 줬습니다. 거기서 전류값과 역률값을 구해달라고 한 건데 자, 전류값은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죠. 근데 여기가 크기가 나와 있어요. 복소수의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임피던스를 어떻게 해야 된다? 실수의 제곱, 8이네. 8의 제곱 더하기 유도 리액턴스 6의 제곱분의 전압이 얼마죠? 100입니다. 자, 그럼 얘 이거 특수비여가지고 6, 8, 10이 나와요. 그럼 10분의 100이란 얘기니까 전류값은 몇 암페어더라? 10암페어더라. 이렇게 전류값을 선생님들이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코사인은 임피던스 크기분의 저항이다 라고 했었는데 아까도 전에 문제에 근데 얘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똑같이 여기다 넣는 건데 10이 나오겠죠. 근데 저항값이 얼마입니까? 8이죠. 그러면은 0.8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거니까 0.8은 퍼센트로 몇이에요? 그렇죠. 80%입니다. 그러면은 10A와 80%가 답이라는 얘기니까 1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49번. 이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예요. 저같이 이제 좀 약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 없는가를 이제 구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면은 이제 이런 문제를 아마 잘 낼 겁니다. 쌤들도 이 문제를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푸는 방법. 자, 저항 R과 그 다음에 보이실란가? 어디 보자. 이렇게 해야겠다. 저항 R과 코일이래요. 그럼 L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단위가 헨리일 건데 요거 단위 옴인 걸로 바꾸면 유도리액턴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중에. 근데 무슨 열이래요? 직열인데, 자, 직류 220V를 가했대요. DCV를 가한 겁니다. 그랬더니 20A 흐르고 이러고 한번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뭐를 구했어요? 220V를 교류를 가한 겁니다. AC를 가한 거예요. 달라요, 지금. 그 다음에 10A가 흐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때 유도리액턴스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 그대로 제가 그림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뭐를 가한다? 직류 220V를 가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직류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DC라고 딱히 안 쓸 거예요. 자, 220 직류를 가한 건데 여기에 전류가 얼마가 흐르더라? 20A가 흐르더라. 요 얘기죠. 근데 쌤들, 자, XL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XL이라고 하는 녀석은 오메가 L과도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얘는 2πfL과도 같은 거죠. 맞습니까? 근데 직류는요. 이렇게 일정한 값이라는 거예요. 직선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형태가 교류처럼 아니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요. 주파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은 직류라는 것은 뭐다? 주파수가 0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0을 넣으면 이 값 자체가 0이 돼버리죠. 맞습니까? 이 값 자체가 0이 됐다라는 거는 저항값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유도리액턴스는.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단락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를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은 이 XL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주파수가 0이어서 단락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어지는 거.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에는 저항거 성분만 남게 된다는 얘기고 거기에 흐르는 전류가 20A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저항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R은 I분의 V니 20A분의 220V를 가했을 때 몇 옴이 나오더라? 11옴이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저항값 11옴을 구한 거예요. 11옴을 구한 건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슬래시까지 한 겁니다. 그럼 그 뒤로 뭐가 돼 있죠? 교류 220V를 가하면은 10A 전류가 흐른다 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자, 요번에는 여기까지만 조금 지울게요. 여기 부분만 이렇게. 자, 우리가 지금 저항값이 얼마라고 구했죠? 여기서 11옴이라고 구한 거예요. 근데 유도리액턴스가 있나 없나를 보는 겁니다. 여기는 교류입니다. 교류 심벌을 그려놓죠.
그 다음 전류가 아까 얼마였니? 10A구나. 자, 그럼 여기에 10A가 흐른다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쌤들이 여기서 조심하실 건 또 뭐냐면요, 교류예요. 교류면은요 이렇게 파형의 형태잖아요. 얘는 직류는 직선의 형태였고, 그럼 파형의 형태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니까 다시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까? 주파수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주파수가 발생하면은 이 유도리액턴스라고 하는 게 단락되지 않겠죠. 얘 거 저항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얘 거 오음값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지금 여기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여기 전류가 10A 나왔다. 그럼 여기서는 교류이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나와요. 임피던스는 I분의 V다. 그럼 10분의 220이다 라고 하면 몇 옴이 나옵니까? 22옴이 나오겠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또 뭘 해야 되냐면은 요 임피던스라고 하는 녀석, 가만히 좀 있어봐. 요 임피던스라고 하는 녀석의 크기가 지금 22라고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유도리액턴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교류에서. 그럼 실수의 제곱 더하기 허수의 제곱, 저항의 제곱 더하기 유도리액턴스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거랑 같은 값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뭘 구했죠? 저항값도 이미 구해져 있었고, 그러면 이제 유도 리액턴스의 값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이제 밑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요 x의 값을, 아이고 뭐야, xl의 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아까처럼 양단에다가 뭐를 해줘라? 제곱을 해줘라. 그럼 여기는 루트가 벗겨지면서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xl의 제곱을 남겨놓고 11의 제곱을 넘기면 22의 제곱 마이너스 1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l이지 x의 제곱이 아니므로 양단에다가 이렇게 루트를 씌워줄 거예요. 다시 그러면은 요 xl과 xl의 제곱과 루트가 서로 없어질 거니까 x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루트 22의 제곱 마이너스 11의 제곱, 저는 답을 아는데 쌤들이 직접 해보시게, 지금 저도 같이 해볼게요. 다시 이렇게 제곱 때리면요 11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SD를 한번 누르시면 요게 19.05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유도리액턴스의 값이 얼마더라? 19.05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답이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의 중요한 거는 뭡니까? 직류를 가했을 때와 교류를 가했을 때는 엄연히 달라요. 직류에는 뭐가 없다? 주파수가 없다. 요거를 이용해서 유도리액턴스를 여기가 단락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저항값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교류에다가 저항값을 넣어서 임피던스를 구하고, 전류와 전압을 이용해서 임피던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아까 구한 저항값을 이용해서 유도리액턴스까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나누는 거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저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50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유효분 전류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R과 X인데 여기 지금 이 심벌이 코일이죠. 그럼 R의 직렬이라는 건데, 그럼 임피던스는 뭡니까?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에다 루트를 씌운 값이니까 특수비 6, 8, 10이라서 15미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기 때문에 10분의 100 이렇게 하면 몇 암페어가 나오더라? 10암페어가 나오더라. 그러고 나서 4번 찍으면은 틀리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전류의 크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유효분 전류라고 했습니다. 유효분이면요 코사인 세타까지 같이 곱해주라는 얘기예요. 역류일 거를. 그럼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크기분의 R 아닙니까? 근데 아까 얘는 얼마였죠? 10이었어요. 여기서 구했잖아요. 그 다음 정한값이 얼마죠? 8이에요. 그러면은 0.8이라는 얘기니까 적으로 I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 0.8을 곱하면 8이 나옵니다. 이래서 글씨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전류값,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I는 이렇게 썼던 거는 전체 전류 크기 값인 건데 얘는 유효분 전류였기 때문에 역률까지 곱해 주셔야 된다는 거를 조금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1번 보겠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이렇게. 자, 저항이 65입니다. 그 다음에 정전 용량이라고 하면서 파이분의 125 마이크로 페러 이렇게 줬으니까 C예요. 페럿이니까. 그 다음에 무슨 열이라고 합니까? 직열이라고 했으니까요. R과 C의 직열인 상태인데 주파수를 줬고 그 다음에 전압을 가할 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은 RC 직열이니까 임피던스를 일단 먼저 해야겠죠. 근데 여기다 이렇게 볼게요.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인데 얘는 어떤 형태입니까? R과 C의 직열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R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C를 넣으면 안 되겠죠. 용량성 리액턴스 XC의 제곱분의 전압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 XC라고 하는 녀석은 오메가 C분의 1 아닙니까? 맞죠? 오메가 C분의 1이고 주파수까지 줬다라는 거는 2파이 FC분의 1의 형태로 넣으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넣기 전에 그냥 넣을 수는 없으니까 얘를 먼저 계산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주파수 50 곱하기 C는 뭐 얼마입니까? 파이분의 125 하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겠네요. 그것분이 1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 파이랑 약분되죠? 그러면은 결국에 2 곱하기 50 곱하기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쌤들이 요거를 넣어 주실 거예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50 곱하기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요놈 값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요 간단하게 반올림해서 25.5라고 하자고요. 25.5라고 했을 때 자, 여기가 아까 얼마였었습니까? 자, 60의 제곱 더하기 25.46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될 텐데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여기다가 100 머리 아파. 제곱 지금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본데 자, 저항 R 60ohm과 정전 용량 8분의 125 마이크로페럿의 직렬로 접속하여 맞고 그러면은 XC 값 먼저 구해서 내가 계산기를 잘못 두드렸나? 2 곱하기 50 곱하기 12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아, 내가 아까 계산기 여기를 잘못 눌렀구나. 계산기에다가요, 제가 2 곱하기 50 곱하기 여기 파이 약분됐으니까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얼마 나오냐면 80 나와요. 그치? 80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뭔가 이상하다 했다. 그럼 여기가 25.46이 아니라 80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요, 요거 밑에가 100 나오고요, 위에도 100이에요. 그럼 결국에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럼 전류값은 얼마더라?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치? 여기를 제가 잘못 눌렀나 봐요. 제 거 계산기가 이렇게 메인 화면이 있으면은 여기 버튼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줄이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잘못 봤나 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거 52번 보겠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저항 R이 6옴, XC가 8옴이고 얘네가 직렬이다. 그때 전류값이 10A인데 전압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자, 쌤들 보기를 보시면은 지금 어떤 값어치로 나왔나요? 아니면 복소수의 형태로 나왔나요? 복소수의 형태로 나왔죠? 그럼 복소수의 형태로 집어넣어야 돼요. 전압을 구할 때. 자, 그럼 일단 V는 I 곱하기 임피던스인데 얘는 복소수 형태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임피던스가 복소수 형태인데 R과 C가 지금 직렬이잖아요. 그쵸? 그럼 R 마이너스 J XC의 형태거든요. 여기다 값을 넣으면 6 마이너스 J 8이라고 하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전압은 여기다 이제 전류는 10A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넣는다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뺄게요. 10 전류 10 곱하기 6 마이너스 J 8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주고 이렇게 한번 주라는 얘기니까 60 마이너스 J 80이라고 하는 복소수 전압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보기가 복소수라면은 여기 결과값이 복소수가 돼 있다면은 크기로 넣는 게 아니라 복소수로 넣어야 된다. 이 형태도 조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류가 제 생각보다 더 영상 수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촬영 아까 42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10개 풀었는데 40분 걸렸거든요. 제가 천천히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러는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여기서 한번 끊고 53번부터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